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하게 된 서울대학교 김구혜교수 연구실의 전세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알루미나와의 간단한 물리적 혼합 방법을 통해서 암모니아 SCR 반응에 사용되는 반화제약의 풍매의 내향성을 증진시키는 연구입니다. 흔히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은 가장 대표적인 대기 환경오염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나 발전소,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산성비, 광화수소, 그리고 미세먼지 등의 오염을 일으킨다고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 오염은 환경에도 인체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거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때문에 많은 공정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들을 도입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가 선택적 촉매 환원 반응, 즉 암모니아 SCR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SCR 반응은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모해한 N2로 환원을 시키는 기술입니다. 암모니아 SCR 촉매로 가장 대표적인 촉매로는 티타니아 서포트 위에 바나디아를 잠재하는 바나디아 티타니아 촉매가 있습니다. 주로 선박과 발전 공정 등에서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바나디아 촉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촉매들에 비해서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열정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300도와 400도 부근에서의 좁은 오퍼레이팅 윈도에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특히나 250도 미만에서 온도에서는 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암모니아 SCR 촉매가 사용되는 공정 특성상 주로 250도 미만의 낮은 온도에서의 운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내향성이 좋은 바나디아 촉매 개발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선행 연구자분들이 바나디아 촉매의 저온 내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로 조촉매나 스트로스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게 저희 연구실에서 선행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저온에서 활성이 우수한 하면서 내향성이 높은 바나디아 촉매를 만들기 위해서 하이로딩의 바나디아 촉매에 내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물질인 와이드로스트 실리카트 알루미나 레이쇼 12짜리를 분리 혼합하여 촉매를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바나디아 제올라이트의 물리적 혼합을 통해서 만든 촉매의 경우 220도에서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활성을 유지하면서 내향성을 높게 잘 유지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히나 제올라이트의 알루미나 비율이 높을수록 내향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알루미나만을 섞었을 때 바나디아 촉매의 저온 내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비롯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올라이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알루미나만을 이용한 촉매가 내향성이 증진이 가능하다면 실제 공정에서도 이런 경제적인 이점으로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촉매 제조 방법은 우선은 하이로딩의 58%의 바나디아 티타니아 촉매를 웹 인프그레네이션 방법으로 제조를 하였고요. 알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보헤마이트를 프리커서로 사용하여서 세 가지 다른 온도에서 수성을 하여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 두 메테리얼을 몰타해서 2대1 매스 레이쇼 비율로 간단하게 피지컬 미싱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개발된 촉매는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습니다. 30ppm 단위의 SO2 에이징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알루미나를 혼합한 촉매의 경우 기존의 커머셜한 바나디아 촉매와의 내향성 테스트에서 알루미나 혼합한 촉매가 더 높은 내향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보시다시피 900도에서 소성한 알루미나 촉매의 경우 30ppm 그리고 또 100ppm 단위의 황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이 높은 내향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피지컬 미싱때는 알루미나의 소성 온도에 따라서 내향성도 다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감소되는 락스 컨버전의 기울기를 디액티베이션 레이시라고 나타내 보았을 때 900도에서 소성한 알루미나를 섞은 소성 촉매가 가장 디액티베이션 레이시 적었고 처음도 600도 순으로 조금씩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온도에서 소성한 알루미나 개별 촉매가 온도에 상관없이 기존의 바나디아계 촉매보다는 더 높은 내향성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내향성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알아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엑소트 에이징 이후에 회수된 촉매들의 TEM-UDS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의 이제 바나디아 촉매 같은 경우 바나디아 사이트 위에 셀프가 존재하지만 내향성에 가장 좋았던 900도에서 수정한 알루미늄 혼합 촉매 같은 경우에는 바나디아 사이트에는 셀프가 일부 존재하지만 알루미늄 사이트에 보시다시피 도미넌트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600도와 1000도에서 소성한 알루미늄 혼합 촉매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나에도 설포종이 일부 존재하지만 바나디아 사이트에도 일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촉매 내의 환 분포가 내향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촉매에 흡착한 설포종을 이제 TPD 매스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확실히 명명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나디아계 촉매 같은 경우에는 400도 부분의 낮은 온도에서 이제 분해픽과 700도 부분의 고온에서 두 가지 분해픽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400도 부분의 분해픽은 바나디아 활성점에 흡착한 아모늄 바이설페이트 픽으로 명명할 수 있었고, 고온에서의 분해픽은 촉매 제조 과정에 서포트에 포함되어 있는 티타늄 설페이트 분해픽으로 명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개발하는 촉매 같은 경우에는 600도와 1000도에서 수성한 알루미늄 혼합 촉매에서는 ABS 분해픽이 일부 나타나고 고온에서 메탈 알루미늄 설페이트 분해픽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내향성이 좋았던 900도에서 수성한 알루미늄 혼합 촉매 같은 경우에는 이 저온에서의 아모늄 바이설페이트 분해픽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온에서의 알루미늄 메탈 설페이트 분해픽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같은 결과가 높은 내향성에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리적 혼합 과정에서 설퍼가 대부분 알루미나에 존재할 수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메커니즘 공부가 원인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스 페이지의 설퍼가 알루미나의 다이렉트리 흡착한다는 가설과, 두 번째는 바나디아에 생긴 ABS가 알루미나로 이동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알루미나가 존재는 하지만 분리된 상태로 두 메테리얼 간의 컨택을 최소화한 루즐리 컨택 촉매를 만들었습니다. 이 촉매 같은 경우 바나디아와 알루미나를 각각 시브를 한 후 간단하게 약 2초간의 짧은 시간 동안 핸드쉐이킹으로만 만든 촉매를 루즐리 선택된 혼합 촉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루즐리 컨택한 알루미늄 혼합 촉매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나와 혼합하지 않은 기존의 그냥 바나디아 촉매와 비슷한 내향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세퍼레이트된 분리된 알루미나의 경우에는 내향성 증진에 큰 역할이 없다, 굉장히 미미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TEM-UDS 분석에도 재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루즐리 컨택의 TEM-UDS에서는 바나디아 사이트에만 설퍼가 도미넌트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스페이지의 황이 알루미나에 다이렉트하게 트래핑 된다는 가설은 소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촉매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은 바나디아의 200%의 ABS를 미리 정지한 후에 알루미나와 피지컬 믹싱을 한 촉매와 앞서 말씀드린 루즐리 컨택한 촉매의 활성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온도를 램핑하면서 진행해 보았을 때 루즐리 컨택한 촉매 같은 경우 30% 정도의 활성을 얻고, 알루미나와 피지컬 컨택된 촉매의 경우에는 60% 이상으로 활성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나디아의 미리 감지된 ABS가 알루미나로 이동하여 활성이 회복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알루미나와 혼합된 개발 촉매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믹싱 과정에서 생성되는 두 메테리얼 간의 피지컬 컨택을 통해서 바나디아에 생성된 ABS가 알루미나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으며, 희석되지 않은 바나디아 활성점 적대에 내향성이 증진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성 온도별 내향성 차이에 대해서 좀 특징을 찾고자 알루미나의 몇 가지 특성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세포에서 소성한 알루미나에서 높은 온도에서 탈착하는 아모니아 양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강한 산성의 존재가 ABS와 인터랙션에 영향을 주면서 바나디아에 생성된 ABS 바이브레이션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개발 촉매의 실사용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개발 촉매의 재생성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22시간 동안 항해 노출을 시킨 후 350도에서 재생 과정을 거쳤을 시에 이 과정을 반복할 때마다 재생 과정 이후에 활성을 거의 회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횟수를 반복할수록 디액티베이션 레이트이 다소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만 기존의 이제 바나디아계 촉매에 비해서 높은 내향성을 유지한다는 거에서 실사행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기존의 이제 바나디아계 촉매에 알루미나와의 간단한 피지컬 믹싱을 통해서 혼합 과정 중에 생긴 피지컬 컨트롤을 통해 바나디아 활성점에 생긴 이제 ABS가 알루미나로 이동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활성점이 보호된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내향성 증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 발견했고 또한 이제 혼합된 알루미나의 소성 온도를 달리했을 때 내향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는 현 수준에서는 강한 산성이 ABS 인터랙션에 영향을 주어서 내향성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생성 테스트를 반복해서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이제 실사용성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엿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제 포스코 워커분들과 지도 교수님이신 김도희 교수님의 연구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한 개 정도 해야 될까 하는데 네, 해주세요. 그 에소스가 아모늄 설페이트 형태로 이제 그 바나디아 쪽에서 형성이 되고 그게 알루미나 쪽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암모늄의 그 암모니아 소스는 그러면 NO가 리덕션 국면에서 생긴 건가요? 그리고 그 리제너레이션을 네. 그 산소를 넣어서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게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암모늄 설페이트가 산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건가요? 네, 분해가 되면서 이제 열적으로도 조금 영향을 받고 산소로도 이제 같이 분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열적으로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산소가 필요한? 아니요, 산소도 있을 때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했을 때도 산소의 역할이 여기에는 싫진 않았는데 산소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기 뭐 CO2나 물을 같이 넣은 이유는 뭐 특별히 있으신가요? 물은 조금 이제 이게 최대한 좀 컨디션을 조금 시비어하게 하려고 물을 좀 과량으로 넣고요. CO2는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포스코 분들과 이제 좀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실제 공정에서 CO2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약간 실제 공정을 보상하는 데 의의를 두는 컨디션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촉매랑 알루미나랑 2대1의 비율로 섞으셨는데요. 네. 이 비율에 따라서도 이게 영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선정하신 것은 이제 예비 실험을 통해서 그게 최적의 조건이라고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인가요? 네, 설명해 주신 대로 저희도 이제 궁금해서 매스 레이쇼를 좀 변화하면서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알루미나 사이트가 좀 줄어들면 이제 ABS가 존재하는 사이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내향성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게 나타나는 게 16대 1이었고요. 2대 1과 4대 1까지 진행을 했을 때도 2대 1이 가장 디액티베이션이 낮아서 2대 1로 선정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16대 1 이후로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2대1로 선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 소성 온도에 따른 영향을 보여주셨는데 그 원인은 확실하게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 그리고 로슬리 컨택트하고 피지컬 컨택트하고 결국 본다면 이게 두 입자 간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로 이제 떨어져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로슬리 컨택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그 ABS가 이동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그 소성 온도별 질문에 먼저 답을 해드리면 이제 들으신 것 같이 이제 저희가 좀 몇 가지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강한 산점의 존재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르게 이제 약간 후보군 팩터라고 해야 되나? 이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팩터는 이제 포어 사이즈가 좀 소성을 할수록 이제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커지는 사이즈와 이제 내향성의 관계성이 좀 보여서 이제 포어 사이즈나 이제 강한 한 점의 존재가 아마 이 ABS 마이그레이션이나 이제 일련의 인터랙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 정확히 뭐가 이렇게 크리티컬한 팩터인지를 결론을 못 내려서 이제 좀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루즐리 컨택이랑 클로즈 컨택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 컨택은 아예 그냥 그 두 촉매를 몰터에다가 한 10분 동안 계속 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육안으로도 그렇고 이제 PM 분석을 할 때도 굉장히 고르게 잘 섞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루즐리 컨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시그를 각각 해서 이제 진짜 한 2초 동안만 이렇게 핸드쉐이킹을 진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조금의 이제 컨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피지컬 컨택에 비해서는 이제 TEM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입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루즐리 컨택이라고 네, 명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에서 더 질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발표하시는 후보님 전세하고 부탁드릴게요.